네, 안녕하세요. 긍정일기 성소입니다. 지난 한 주는 또 잘 보내셨나요? 이번 주는 멘탈 회복 3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멘탈이 회복이 필요한 상황은 다양할 거예요. 내가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 전혀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나 방해물이 생겼을 때, 아니면 또 요즘 말로 억가라고 하죠. 세상에 억가를 당했을 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랬을 때 나만의 멘탈 회복 3단계. 자, 본론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인정해야 됩니다. 무엇을 내가 실수를 했건, 이 일이 일어났건, 일은 일어났다. 그로 인하여 나의 감정은 이러하다. 조금 짜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멘탈이 이렇게 약한가? 남들도 이렇게 힘든가? 별 생각이 다 들 수 있는데, 일단 결론은 힘들다는 겁니다. 힘들 때는 힘들어 해야 돼요. 조금 잠깐 멈춰야 돼. 누워서 좀 한바탕 울어야겠다 싶으면 울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좀 소리를 질러서 괜찮아질 것 같으면 소리를 이렇게 소리를 지르건,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건, 일단은 좀 제 마음을 돌보고 힘들면 힘들게 좀 내버려 두라가 저의 첫 번째 조언이고요. 내 감정을 인정할 때 또 하나 인정해야 될 일은, 제가 바로 이게 약한 부분이었고 제가 이 부분을 개선해서 좋아졌는데, 조금 관대해질 필요가 있어요. 무슨 의미냐?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난다. 또 그리고 그게 내 실수가, 내 명백한 실수다. 그러면 누구나 실수를 한다. 그런 건데, 예를 들어 우리 제자들이 좀 실수를 하거나 이래서 좀 되게 힘들어하고, 그걸 마주하기 힘들어하고 좀 슬퍼할 때, 야, 선생님도 실수해. 선생님도 엊그제 진짜 실수를 했어. 큰 실수했고. 그러면서 살아가. 그리고 꼭 또 하필 그런 실수는 왜 꼭 그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고 또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한테,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한테 나는 또 왜 그럴까? 그리고 또 왜 나는 또 그럴까? 한 번도 아니야. 나는 왜 또 그럴까? 근데 선생님도 그렇게 살아간다가 이게 되게 큰 위로가 됐다라는 피드백을 몇 번 받은 적이 있어서, 저는 저희 제자들한테도 자주 그러거든요. 나도 그렇다. 우리 동생들도 그렇고. 근데 그래도 선생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그래도 그렇게까지 욕 안 먹고 살지 않냐. 누구나 이렇게 산다. 그걸 역으로 또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제가 존경하는 멘토분들, 선배, 교수님, 다양한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그들도 실수를 한다. 그리고 그들도 수없이 내 마음 같지 않은,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아니면 결정적인 사람한테 마음 같지 않은 일이 일어나곤 한다. 이거는 사실 그렇지 않을까요? 명강사님이신 김창옥 선생님부터 손흥민 선수까지 과연 실수 없이 사는 사람이 있을 것이며,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하고 좀 잘해보겠다 하는 건데 그 내 맘 같지 않은 일을 마주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을까? 그래서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인데 나에게도 일어났다. 좀 설령 내가 큰 실수를 했어도 조금 관대해진, 그러니까 인정할 거를 인정하고, 너무 나만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세상과 나를 등지고, 이 세상의 보편성과 나를 등지는 거기 때문에 그럼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1단계 인정하기에는 내 감정을 인정하기 플러스 이 상황에 대한 인정,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디나 일어날 수 있다. 누구나 이런 실수나 이런 상황을 감당해야 하고 다들 그렇게 산다. 정말 대단하고 멋있어 보이는 사람들도 그렇게 산다 라고 하면 조금은 편해진다. 2단계는 이제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서 개선점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때 내가 그 대사를 쳤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개선점이 될 수도 있지만, 다음에 내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음에 내가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조금 메이크업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여유를 가지고, 이 데드라인을 좀 여유를 가지고 내가 움직여야 하는 건 아닐까? 그렇게 해서 한다든지 개선점을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을까? 또 실수나, 내가 다음에 이 사람한테, 아니면 또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좀 더 사전에 알아보고 라든지, 이런 일은 앞으로 이렇게 좀 접근을 해봐야겠다. 아니면, 그리고 이때 개선점을 찾을 때 또 추천드리는 거는, 어차피 이제 일은 반복이 돼요. 일은 이런 실수나 일은 반복이 되기 마련인데, 그랬을 때 지난번에 비슷한 사례나 지난번 실수에 있어서 내가
감정을 조금 제하고 이렇게 말을 했어. 그리고 내가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사과를 했고 이런 부분들, 이런 거는 내가 그래도 잘했지. 이런 것도 좀 찾으면 좋고요. 그래서 1단계 인정하기에 이어서 2단계는 개선점 찾기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비행을 그래도 비교적 잘할 수 있었던 것도, 저는 매 비행 디센트라고 하죠. 하강할 때, 비행기 내릴 때 한 20분 걸려요. 시트벨트 사인이 뜨고 우리가 이제 점프시트에 앉아서 한 20분 정도는 내려가야 되는데, 그때 항상 저는 내가 이 비행에서 조금 아쉬웠던 점은 뭘까?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었을까? 그 일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풀어나갈 수 있었을까를 항상 고민하고 기록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게 참 좋았고요. 네, 그렇게 해서 제가 항상 더 나은 비행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이 개선점 찾기, 이 부분, 반성하기죠, 일종의.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는 감정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세 번째는 감사일기를 쓰는 건데, 지금 이렇게 힘들고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감사할 일이 무엇이 있는지를 그 자리에서 한번 써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1번, 이런 힘든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런 화남, 열받음, 억울함, 부끄러움, 이런 감정을 온전히 느끼고 정말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느껴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이런 건강한 나의 마음과 몸에 감사한다. 일단 보통 이걸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또 2번, 또 이런 상황을 기록할 수 있는 좀 시간적 여유나 아니면 좀 내 마음을 돌아보고 나만의 노하우가 있는 것에도 감사한다. 이런 얘기들을 좀 들어줄 가족이나 친구들이 존재한다. 실제로 A라는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해줬는데 그 말이 참 힘이 됐다. 그래도 오늘 저녁은 뭘 먹지라고 생각하는 입맛은 떨어지지만 만약에 이거는 먹지 않을까? 교촌은 그래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지금 이 상황에도 감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점, 출근할 곳이 있다는 점, 아니면 내 직업과 역할, 내가 쓸모가 있고 내가 쓰임새가 있는 곳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에도 감사한다. 나를 찾는 가족들이나 제자들이나 톡이 오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쓰고, 보통 마지막에는 좀 긍정 확언으로도 연결을 많이 해요. 끝끝내 나는 이런 상황도 슬기롭고 현명하게 잘 이겨내서 또 나의 일도 잘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쓰다 보면 진짜 한 20몇 개, 저는 30몇 개 써지거든요. 30몇 개 써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8개, 10개 이렇게 썼는데, 그러면 나는 이렇게 30몇 가지의 감사한 일이 존재하는데 이거 하나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었다 라는 거를 객관적으로 좀 이렇게 눈을 보게 되면요, 아 그래, 고작 이 하나의 일로 나는 이 30가지의 감사함을 간과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에 조금 더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감정이 조금 덜해질 수 있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객관적으로다가 감사할 것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러면 요거 하나 정도에 내가 이 30개의 감사한 일을 비중을 덜 두면 안 되지, 내가 오히려 여기에만 집중을 했구나, 힘든 일에만 집중을 했구나 라는 그 사실을 깨달으시면 좋고요. 그래서 크게 저는 이렇게 3가지 방식으로 해요. 일단 인정하기, 상황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 감정이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은 유명인이든 정말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든 나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내가 좀 감당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고요. 그리고 2번째가 개선점, 개선점을 찾고, 이때 이것도 좀 글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개선점이 있거나 그런 게 있으면 좀 적어두고, 반성할 건 반성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도 한번 생각해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다고 내 감정이 가라앉는 건 아니고, 이 감정은 한 달 갈 테니까, 짧으면 일주, 길면 한 달 이렇게도 갈 테니까, 이 감정을 해결하기 위해 그러면 나는 그 순간에, 이 힘든 감정의 순간에 딱 앉아서 다 멈추고 적어보는 거죠. 감사할 것들. 그런 거 감사할 것들 한 30가지 정도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얘기하면 또 질문 주시는 게 있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서 막 밤에 잠이 안 올 지경인데 나 내일 출근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다. 근데 이게 잠을 못 자는 게 너무 고역이다. 그리고 입맛도 떨어져서 밥도 못 먹는다. 자, 입맛 떨어져서 밥을 못 먹는 건 이제 다이어트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잠을 못 자는 거는 제가 하나 아는 게 유튜브에 수면 영상이라고 치시면 그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뭐 오늘도 스마트폰 대신 내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시켜요. 막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뭐 소리 내면서 이렇게 해서 그거 10분 따라 하시면 얼추 잠들어요. 그것도 안 잠들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한 1시간 이렇게 하는데 보통 그 안에 잠들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헤드셋, 노이즈 캔슬링 헤드셋이나 뭐 에어팟 이렇게 껴서 하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잠을 못 주무실 것 같을 때는 그렇게 해서 일단 잠은 좀 주무셔라. 밥도 좀 드시고 그리고 좀 감사할 것들 계속 보시고 그렇게 해서 좀 멘탈을 빨리 회복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